나타나는 통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해드리는 내용이 아마 배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통증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은 장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열이 나면서 갑자기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더니 갑자기 막 설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감기인가 했는데 이제 감기랑은 좀 다르게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밥을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염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거예요. 장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은 뭐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어딘가가 갑자기 이제 염증이 생긴 걸 우리가 급성장염이라고 그러고요.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이제 만성장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급성장염의 원인은 지금 있는 것처럼 세균성 원인이 있고 바이러스성 원인이 있어요. 세균은 보통 대장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음식 자체가 부패하거나 상하거나 혹은 이제 오염된 것들이 이제 음식에 섞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런 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장균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한 3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설사를 하는데 어제 먹은 음식이 뭐지?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근 한 3일 전에 맞다 그때 내가 날 음식 뭔가 상한 걸 먹었구나 하면은 그것 때문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포도상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먹자마자 한 6시간 이내에 바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죠. 바이러스성 문제들도 좀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감염들이 가장 흔하죠. 7월 어린아이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10세 미만에서 보통 한 62.6% 정도 전체 장염 때문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1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도 몸에 이런 면역세포들도 많고 유산균들도 많기 때문에 좀 견뎌내지만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이제 안 좋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탈이 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탈이 나나 했더니 일단은 부패되기 가장 쉬운 계절이 언제예요? 음식이? 여름이죠. 해서 7, 8월 달에 확 증가가 돼요. 근데 보니까 12월, 1월 달에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두 기간이 방학 때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데 잘 위생적으로 잘 씻지 않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염이 걸리게 되면 처음 한 3일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갑자기 감기하고 비슷해요. 막 열이 나고 오한기가 나고 으슬으슬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보통 하루에 뭐 적게는 2번, 많게는 막 10번 가까이 들락날락 하면서 쫙쫙 설사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설사를 못하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게 놔둬야 될까요? 못하게 해야죠. 땡,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밖에서 세균들이 들어왔어요. 나쁜 게 들어왔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극물을 마셨어. 독극물을 마셨더니 이거를 소화시켰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지죠. 죽지 그냥. 독극물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근데 독극물을 마셨어. 그랬더니 토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살죠. 그쵸? 왜? 이거를 내 몸속에 소화시키지 않고 밖으로 다 빼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방어하기 위해서 토하거나 설사를 해서 바깥쪽으로 빼내려고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설사를 멈춰야 되나요? 좀 놔두고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지사제 같은 거를 쓰면은 절대 안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 세균들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해서 설사를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탈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탈수되지 않게 수분 섭취만 충분히 하도록 물 많이 마시게 하고 탈수되지 않게 하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게 장염입니다. 괜히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또 항생제 놓고 막 이렇게 지사제 쓰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장염이 걸리게 되면은 자, 여기도 나오죠. 설사를 막는 지사제는 절대로 사용이 금물. 웬만큼 탈수가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놔두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 손을 좀 자주 씻겨가지고 이제 손 막 빨고 먹는 거 손으로 집어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평소에 좀 자주 씻게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염이 바이러스 세균성이다 보니까 감염이 잘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금방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경위에 놓고 혼자 수건이나 식기 같은 거를 쓰도록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염은 대부분 음식 때문에 생겨요. 너무 많이 먹거나 갑자기 찬 걸 먹거나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거나 해서 발열, 구토하고 열나고 설사하고 하다가 보통 한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 만성장염은 한 달 이상 계속 장염이 생겼다가 괜찮았다가 또 설사했다가 괜찮았다가 이제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세균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에는 우리 뭐 피부병에 걸렸다 뭐 해가지고는 언제 항생제를 쓰잖아요. 뭐 중이염 같은 게 생겼다 해서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항생제가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여버려요. 좋은 균들이 뭐가 있죠? 뱃 속에 있는 유산균. 그렇죠? 이 유산균들이 항생제를 먹고 싹 죽어나가니까 이제 배가 나쁜 균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되니까는 자꾸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자꾸 설사하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걸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이제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장이 긴장되고 지나치게 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꾸 설사하고 복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만성 복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벼운 내가 좀 신경 쓰니까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든지 밥만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변을 보고 나도 시원치 않고 아랫배가 계속해서 빵빵한 느낌이 나고 자꾸 가스가 차고 설사했다 변비가 생겼다 설사했다 변비가 생겼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장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장염에 좋은 음식들은 첫째로 이제 막 설사한다 그럴 때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아주 장에 좀 가벼운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로 가장 편안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이제 섬유질도 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게 소화 기능 또 약간 울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강차 같은 거를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매실차 같은 거를 좀 담가서 먹거나 하면은 속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장염이 걸렸을 때는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는데 탈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을 계속해서 충분히 마셔야 돼요. 찬물 마셔요? 더물 마셔요? 찬물 먹으면 안 돼요. 네, 물을 끓여서 드셔야 돼요. 생수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끓이는데 거기에다 간단하게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조금 타서 하면은 전해질을 계속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만약에 그러기 어렵다 그러면 이온 음료를 그냥 슈퍼에서 사다가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설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을 했다가 이제 설사가 줄어들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미음 같은 거, 쌀죽 같은 거 좀 끓여 먹고 괜찮으면 이제 다시 정상 식사로 복귀를 하게 하면 됩니다. 만성 장염은 이제 스트레스랑 많이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 좀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이완 시켜주고 커피나 담배 같은 거 좀 자제해주고 녹차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평소에 매운 음식 같은 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좀 담담한 음식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게 되면은 급성으로 와요. 처음에는 이제 감기인 줄 알고는 혹은 체한 줄 알고 막 토하니까 저 체했어요, 저 감기 걸렸어요 하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배를 몇 번 눌러보면 상당히 이제 통증들이 나타나면서 장염이 우리가 금방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이제 급한 병에 쓸 수 있는 약들을 몇 개 미리 다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장염 환자분들이 오면 곽향성 이상 같은 거를 처방을 해드리는데 한 2, 3일 정도 처방하고 나면 금세 좀 그런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지사제하고 다르게 이거는 장 기능 자체를 기운을 북돋아줘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극복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만성 장염인 경우는 항생제 같은 걸 써서 이런 유산균들이 다 죽어나가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들을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깨동무에는 유산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어깨동무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해요. 뭐든지 다 구비를 해놓고 해서 필요한 분들은 그리고 유산균은 특히 중요한 게 한 캡슐에 얼마나 많은 유산균들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제품을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토하거나 설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하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할 게 아니라 어디 데리고 가면 돼요? 자, 배 아프고 막 토하고 설사를 해요. 이제 어디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렁차게 대답을 해봅시다. 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막 그런다. 그럼 이제 어디를 데리고 가요? 어깨동무에.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뭐 손녀나 손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아이가 막 토하고 설사하고 해서 걱정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저없이 이제 한의원에 데리고 손잡고 같이 데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병원 가서 괜히 항생제 맞거나 이런 주사제 같은 거 쓰지 않고 좀 몸에 해해 없이 나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